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연락처에는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나요? 100명? 200명? 혹시 더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실려가도 달려와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몇 년 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새벽에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달려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을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5가지 상황을 통해서 언제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플 때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의식을 잃었거든요. 119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실어갔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죠. 평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 연락처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의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하지만 새벽이라 그런지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누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겠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 자주 만나지도 않았던 옛 직장 동료였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새벽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잠에서 막 깬 것 같았는데도 바로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야? 지금 갈게.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30분 후에 병원에 나타나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고 나서야 마음이 좀 진정됐어요. 혼자 있을 때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도 그분이 함께 들어주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친하다 고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그때 깨달았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함께 웃고 떠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카톡으로 안부 인사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새벽에 전화 받고 병원까지 달려오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잠을 깨워야 하고 옷을 입고 나와야 하고 무엇보다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내 편인 사람은 내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할 때 그냥 와주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일까봐 걱정되어서 발길을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게 더 외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죠. 그분도 한 번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달려갔어요. 그렇게 진짜 우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혼자 병원에 가야 했을 때, 그때 연락 한 통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두 번째 이야기.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참 이상해요. 가진 게 있을 때는 친구가 많다가 잃으면 갑자기 혼자가 되거든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젊은 시절 건설회사를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랬대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밥 먹자는 사람, 골프 치자는 사람, 여행 가자는 사람들로 주변이 시끌벅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대요. 새로 나온 좋은 식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셔가려고 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고, 무슨 모임이 있어도 항상 상석에 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인기였을까요? IMF가 닥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중단됐고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 둘씩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 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주 골프를 치고 가족 모임에도 서로 참석하고 자식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형님, 요즘 좀 어려우시죠? 저희도 힘든 시기라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대요. 더 가슴 아픈 건 뒤에서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키웠나.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은 게 더 아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딱 2명이 남아 있었어요. 한 명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또 한 명은 회사 직원이었던 분이었대요. 그 두 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진짜 걱정해 주더래요. 어린 시절 친구는 이렇게 말했대요. 야,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도 행복했잖아. 다시 그때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시더래요. 특히 그 직원분은 더 대단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도 못 받는 상황인데도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절하고 그분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잃었을 때 진짜를 본다는 거였어요. 돈이 있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대요. 명예가 있을 때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그 후로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고 했고 가족들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그 두 분은 계속 곁에 있어 줬대요.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오히려 더 다가와 주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금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예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안정적으로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그때 곁에 남아있던 바로 그 두 분이래요. 부족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풍족할 때도 함께하는 진짜 동반자가 된 거죠.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을 알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다 착각이야.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야기, 잘 나갈 때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 이번엔 반대 상황 얘기해 볼게요.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속으로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만 좋겠네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해요. 특히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성공하면 더 그래요. 머리로는 축하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오죠. 제가 젊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독서실에서 같은 꿈을 꾸며 몇 년을 함께 보냈죠. 합격 발표 날 제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동시에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떨어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주변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축하해.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눈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아, 축하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표정이나 목소리가 영 어색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뒤에서 저 사람도 별거 아닌데 운이 좋았나 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더라고요. 심지어 공무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 자체를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옆집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글도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었는데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얘야,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얼마나 밤늦게 공부했는지 이 할머니가 다 봤어. 밤 12시가 넘어도 불 켜놓고 책 보던 모습. 진짜 기특했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축하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해관계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제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할머니는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도 기뻐해 주셨어요. 첫 월급은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한다. 면서 봉투까지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티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그냥 정말 잘 됐다 하고 짧게 말해주는데 그 진심이 확 전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해요. 내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을 꼭 가까이 두세요.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뒤에서 그러게 잘난 척 하더니 라고 수군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이야기. 내가 틀렸을 때 조용히 잡아주는 사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고집이 세져서 더 못 고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아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용기를 내서 말해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일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후배가 실수를 했으니까 혼내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친구 하나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좀 심했던 것 같아. 물론 후배가 실수한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답지 않아. 혼내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말해주는 거였어요. 처음엔 기분이 좀 상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감정에 휘둘려서 평소 같지 않게 행동했던 거였어요. 후배의 자존심도 상했을 테고 다른 동료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후배한테 따로 불러서 사과했어요. 어제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라고요. 후배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어제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정신 차렸어. 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하러 친구야? 서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주는 게 친구지. 정말 그래요. 진짜 친구. 진짜 가족은 내가 틀렸을 때 외면하지 않아요. 물론 말하기 쉽지 않죠.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말해줍니다. 혼내려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한때 투자에 너무 빠져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이번엔 대박 날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형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동생아, 투자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네가 지금 가진 것들도 소중한 거잖아. 그러면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게 원칙이야.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너무 보수적이시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형님 말씀이 정말 고마웠어요.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더 귀해져요. 젊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셨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히려 눈치 보느라 아무도 직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5번째 이야기, 마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살다 보면 이유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다 회색빛으로 보이는 날들 말이에요. 젊을 때는 그런 감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무언가에 바빴으니까. 일도 바쁘고 가정일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자식들은 다 컸고 일에서도 손을 떼고 갑자기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과 함께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그래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분들은 더욱 그런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고 뭘 하자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끔 전화해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제가 별로야 또는 좀 우울해 라고 하면 그럼 잠깐 나와 라고 하시면서 만나자고 해요. 만나서도 특별한 말은 안 해요. 그냥 같이 공원을 걷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차만 마시거나 억지로 기분을 띄우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런지 캐묻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혼자 있으면 더 깊이 빠져드는 생각들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금 가벼워져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이 훨씬 덜 외로워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날에도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서 사람을 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가진 것 없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실수할 때 조용히 바로잡아주는 사람, 마음이 무너질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곁에는 몇 명이나 계신가요?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2명, 3명이 있으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없으시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제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받는 것만큼 주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 인연은 오랫동안 내 곁에 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부 물어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내서 말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손 내밀어주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져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래요. 젊을 때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들이 많았잖아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자녀들 학교 관계.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순수하게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걱정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맺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져요.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좋은 사람은 좋은 순간보다 어려운 순간에 더 빛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줬던 고마운 친구, 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그분께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관심 가져주고 먼저 따뜻한 말 건네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져도 기존의 인연을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금과 옥조 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단단한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진짜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